안녕하세요. 파산관장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잘못된 파산 상담, 제가 지금 아침에 지방에 계신 구독자분으로부터 이제 간단한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제 전화 통화로 이제 상담을 해줬는데 그 내용 자체가 아마 이제 법무사였던 것 같아요. 물론 법무사님 중에서도 개인 파산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 자체는 워낙 황당해서 참 어이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잘못된 상식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케이스를, 비슷한 케이스를 좀 한번 설명을 하고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우리 사법은 법인과 개인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있죠. 물론 법인 중에서는 1인이 100% 주식을 가진 경우를 1인 법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는 그 개인, 뒤에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흔히 말하면 법인격 부인론, 그런 이론이 이제 독일에서, 그 다음에 미국에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법인과 개인은 구별을 하고, 이는 파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이제 채무가 뭐 한 5억, 6억, 7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3, 4억은 개인이 연대보증 쓴 채무고, 나머지는 이제 법인이 거래처. 이런 경우에 법인이 어떤 이제 자금이 이제 형성돼서 거의 지금 영업 끝물입니다. 경제적 위기가 와서 폐업을 앞두고 있는데 돈을 어떤 특정 채권자한테 주면은 편파변제가 되죠. 그렇게 하지 마라. 차라리 그 돈을 받아서 관제인을 갖다 줘라. 법인 파산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을 운영하다 보니까 법인 채무에 대해서 또 보증도 쓰고, 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좀 쓰는 돈이 있어서 결국은 아파트를 팔아도 빚 다 갈고 이제 보증금 천에 뭐 월세 집으로 옮긴 사안입니다. 개인 빚도 이제 한 4억 정도 돼요. 이랬을 때 통상적인 정확한 상담은 법인은 법인 파산과 개인 파산을 별개로 하라. 그리고 법인에서는 그 매각대금, 줘야 될 돈은 법인 파산관제인한테 줘라. 그렇죠? 그리고 개인 파산은 별도로 신청을 하라. 왜? 법인과 개인이 어떤 채권자가 다르죠. 그리고 법인과 개인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별개로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상담자가, 전문가입니다. 법인과 개인 채무를 한꺼번에 합쳐서 개인 파산만 해라. 법인 파산을 하지 마라.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인 파산에는 돈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5억이 넘으니까 예납금을 700을 내야 돼요. 그리고 변호사비도 한 300에서 700 정도 들어갑니다. 한 1300, 400 벌써 들어가고, 개인 파산 하려면 또 뭐 지방이니까 좀 하더라도 벌써 1000만 원이 훨씬 넘게 들어갑니다. 그때 그 법인 파산의 신청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법인 파산을 안 하는 건 변론으로 하고, 개인 파산을 하면서 법인 채무를 다 갖다 놓고 개인 채무하고 법인 채무를, 채권자를 같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법인 파산을 안 하는 거는 뭐 비용 때문에 안 한다 손 치더라도, 개인 파산에 법인 채권자를 갖다 놓고 한다 한들 그게 제대로 된, 법원에서 분명히 보정 나오고 뒤죽박죽 되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공학적으로 하는 건 상당히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잘못된 상담이고, 법인과 개인은 철저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 이런 지방에서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제가 파산관제인 하면서 그렇게 채권자 목록을 하면서 가장 황당한 거는 재단 채권을 넣는 경우죠. 조세, 국세, 지방세, 4대 보험이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뭘 모르는 뭐 법무사나 사무장, 변호사가 그렇게 할 수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하다 보면 법인 채권을 갖다가 때려박은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인데. 그런 경우도 좀 이제 나중에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라고 하죠.
설사 뭐 수정 안 하고 그대로 면책이 확정돼도 법인 채권자한테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뭐 그치 돈 들여서 법인 한 1,300, 400 들여서 법인을 할 필요가 있냐.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그렇게 안 하면은 잘못하면은 법인에서 법인이 1인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에서도 면책 불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왜냐하면 법인과 개인의 구별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그 교재 밑에 각주에 보면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개인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인 재산으로 볼 여지도 있다라고 각주에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법인과 개인의 구별. 면책 불허가 사유편에 있습니다. 사기 파산죄 제1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재산을 불이익한 은닉 손괴 불이익한 처분이죠. 그때 채무자의 재산 중에 법인 재산을 예외적으로 개인 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거기에 만약에 해당된다면 이분은 면책 불허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법인 채권자하고 법인 파산하고 개인 파산을 딱 구별하고 다만 돈도 있어요. 한 1억 정도 있어. 거기서 뭐 한 헐었으면 되죠. 한 예납금 700 내고 변호사비 뭐 법인 파산 신청하는데 뭐 한 700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내고 그 다음에 개인 파산 하는데 뭐 한 2, 300 들어가면 그 돈 내고 예납 그 다음에 좀 뭐 개인 파산 쓰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소액이잖아요. 그렇죠? 개인 재산에서 법인 파산 돈을 쓰는 경우는 문제 삼을 수 있는데 뭐 법인 파산에서 개인 재산 개인 파산 하는데 그 1, 200 들어간 거 좀 문제 삼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1인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잘못된 파산 상식이 유포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제가 뭐 이렇게 전화 상담을 많이 합니다. 휴대번호 있죠? 휴대전화번호. 제가 또 전화를 못 받을 때가 있더니 사무실로 해서 방문. 전화 상담할 때는 미리 그 사안을 좀 정리해서 문자로 한번 보내면 제가 읽어보면 오히려 신속하게 주절주절 안 하고 핵심만 집어서 상담할 수 있죠. 서로 간에 유료면은 뭐 몰라도 거의 이 상담료를 지불하는 분들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좀 상담을 많이 해주시고 사전에 문자 같은 걸로 이렇게 주면 제가 좀 핵심을 딱 집어서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그렇죠? 서로 간에 시간도 아끼고 그런 어떤 상담 문화가 정착될 수 있으니까 개의치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